살다 보면 정말 이상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순간 욱해서 던진 한마디가 며칠을 괴롭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그날 이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기억, 그리고 반대로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한 박자 멈추고 입을 꼭 다물었던 그날, 그 침묵 한 번이 싸움이 될 상황을 갈등 없이 넘기고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평생 말을 배우며 살아오는데 정작 인생을 지켜주는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6가지 침묵의 순간과 그 반대로 절대 침묵하면 안 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조용한 것,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안 하는 것, 약자가 하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빨리 반박하고, 빨리 설명하고, 빨리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지만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건 완전히 다릅니다. 침묵은 기술이고 전략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하는 그 5초 동안 당신의 뇌는 사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불거진 편도체를 진정시키고 차단된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감정인지 이성인지를 분별하는 일을 말입니다. 그 5초가 없으면 말은 칼이 됩니다. 그 5초가 있으면 말은 다리가 됩니다. 첫 번째, 화가 났을 때에 5초 감정이 지배하는 뇌를 되살리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신을 잃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합니다. 풀어지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줍니다. 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됐어.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 여러분도 분명히 내뱉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 그 순간 정말로 여러분이 한 말일까요? 뇌과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의 뇌에서는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판단과 공감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그 권력을 빼앗기고 생존 본능과 공격성을 관장하는 편도체가 뇌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당신은 이성을 잃습니다. 상대의 입장 따위는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당신의 감정만 폭발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의도적으로 화나는 자극을 준 후 상대방에게 먹일 매운 소스의 수준을 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건 화난 사람들이 이 상대가 매운 걸 싫어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3배나 더 맵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즉, 화난 상태에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말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5초만 침묵하면 전두엽이 다시 권력을 되찾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쉴 때,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편도체의 흥분도가 내려갑니다. 와로 불거진 뇌의 전투 모드가
조금씩 진정되는 겁니다. 동시에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판단과 이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권력을 되찾으면서 여러분은 비로소 선택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5초입니다. 60대 후반에 김순자 씨가 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며느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요즘 시대엔 좀 안 맞아요. 그 말에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 끝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자꾸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아? 내가 해주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 입 밖으로 나오기 일보 직전 그 순간 순자 씨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5초의 침묵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끄러운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네요. 죄송해요. 어머님도 많은 분들 앞에서 힘드실 텐데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순자 씨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내가 참 잘했다. 화를 내면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얼어붙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반대로 5초만 멈춘다면 말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끼어들고 싶을 때 5초 신뢰의 토대를 만드는 방법,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반박할 준비만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라며 당신은 이미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서 이걸 능동적 대기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반박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입장을 당신이 대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더 벽을 쌓습니다. 대화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을 끝내는 것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움켜쥐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얻었을 때 공격성과 방어심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하지만 그걸 빼앗기면 남는 건 오직 방어와 적대입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연구진이 커플의 대화를 분석했을 때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고 2초의 침묵을 가진 커플은 즉각 반응하는 커플보다 갈등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다는 겁니다. 대화 만족도는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 2초의 침묵입니다. 그 2초가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나는 진정성 있게 듣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 관계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은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침묵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
단순히 있는 시간, 이게 가장 어려운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배웠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관계를 지킵니다. 순자 씨와 며느리의 또 다른 대화입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그 순간 순자 씨가 뭔가 말을 하려던 찰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끼어들면 어떻게 될까?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이어집니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면 제가 어머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야 순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 마음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우리 함께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 한마디가 그날 대화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 번째, 결정할 때에 5초 충동이 후회로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결정은 현재의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해보려. 지금 안 하면 평생 기회 없어.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아니면 손해야. 일단 질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긴박감, 불안, 기대감 같은 감정이 클수록 빠른 결정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실수를 빠르게 결정하고 나서야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지금의 감정에 반응한 것이지 미래의 결과를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뇌는 두 가지 의사 결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빠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빨리 도망칩니다. 시스템이 느리고 신중하고 논리적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위급한 순간에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시스템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자꾸만 우리를 시스템 모드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못한다. 이 기회는 다시 안 온다. 지금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됩니다. MIT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선택지를 제시하고 한 그룹은 즉시 선택하게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단 6초의 사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사고 시간을 가진 그룹은 충동적인 소비, 위험한 선택, 편향된 판단의 비율이 무려 37%나 감소했습니다. 단 6초입니다. 그 짧은 멈춤이 잘못된 선택을 절반 가까이 줄인 겁니다. 50대 중반의 박정자 씨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 친구가 소개한 투자처에 돈을 넣으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 이건 정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기회야. 지금 안 하면 다시 못할 거야.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타이밍이 맞는 건 아닐까? 이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설명은 모호했습니다. 친구는 자꾸 조급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날 박정자 씨는 5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해 볼게. 그 며칠 뒤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정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5초가 제 노후를 지켰어요. 만약 그때 바로 결정했으면 지금 저는 파산했을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일수록 5초 동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이걸 왜 하려고 하지? 지금 말고 내일 해도 괜찮을까? 이 결정이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흔들리게 할까? 상대가 자꾸 압박하는 이유가 뭘까? 그 5초는 판단을 늦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실수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누군가 실수했을 때 5초 사람을 얻는 방법. 아니,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봐봐.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이런 말. 사실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분명한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빨리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적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다쳐집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할수록 상대는 더 반박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실수를 지적받으면 이성이 아니라 자존감을 먼저 지키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도움이지만 상대가 받는 것은 공격입니다. 그 순간 상대의 뇌에서는 일련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먼저 자존감이 위협받는다고 감지합니다. 누군가의 지적을 받는 순간 뇌는 이를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방어 태세로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듣기 모드에서 막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반박할 준비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의 귀에는 도움이 아니라 비난으로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지적당했을 땐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자존감 전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고마움으로 기억되지 않고 원망으로 기억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 윌리엄 슐츠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 간의 피드백 방식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룹 하나, 실수 직후 즉시 지적하는 방식. 그룹 둘, 10초간 침묵한 뒤 부드럽게 물어보는 방식.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 즉 침묵한 뒤 대응한 사람들이 지적받은 상대에게 미친 영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수용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상대가 지적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방어적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정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상대는 부끄러움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움과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는 피드백 이후에 업무 몰입도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지적 이후에 더 열심히 일했고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침묵입니다. 숨을 한 번 쉬고 시선을 한 번 내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말을 하기보다 옳은 순간을 기다린다. 진실을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건 참된 지혜입니다. 순자 씨와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기차표를 예매하던 중 남편이 몇 번을 눌러도 오류가 났습니다. 급기야 결제까지 잘못해버렸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속에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할 걸. 도대체 몇 년을 스마트폰 썼는데 아직도 이래?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깊게 숨만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거 참 잘해서 부럽네. 나도 좀 더 배워야겠다. 미안해. 순자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을 참았기에 남편은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진심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 겁니다. 5번째, 누군가 마음을 꺼낼 때 5초 공감의 언어. 그렇게 힘들 땐 그냥 잊어버려. 저는 때는 더 했어. 그래도 다 이겨냈지. 그럴 땐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알려줄게. 이런 말은 선의로 시작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대부분 침묵입니다. 상대가 더 말을 하지 않거나 고개를 푹 숙이거나 괜찮아요 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저는 도움이 되는 조언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내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감, 결핍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상대가 감정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바로 해결책을 주려고 하며 가르치려고 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순간 이렇게 느낍니다. 감정적 연결이 끊겼다고. 이 사람은 제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빨리 정리하려는 거구나.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상황만 해결하려는 거구나. 이 느낌이 드는 순간 상대의 마음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그것은 상대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미국 UCL의 이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 2명이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은 자신의 슬픈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걸 듣는 방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룹 하나, 듣자마자 반응하라는 지시, 그룹 둘, 5초간 침묵 후 대답하라는 지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5초 침묵 그룹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더 깊이 있게 꺼내 놓았습니다. 상대가 충분히 들어주리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표면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에 대해 이해받았다. 편안했다라는 평가를 훨씬 높게 남겼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더 많이 들어준 것도 아닌데 그저 침묵하고 기다려준 것만으로도 상대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생겨난 것은 감정적으로 더 깊은 유대였습니다.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둘 사이에 진정한 연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5초가 만든 것은 단순히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이 들리는 공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들어주는 기술이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시작됩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딸이 퇴근 후 말없이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했어요. 다들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저 혼자 너무 부끄럽고 속상했어요. 그 순간 순자 씨의 입에서 나올 뻔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땐 다음엔 조심하면 되지. 엄마 때는
실수하면 그냥 독하게 이겨냈어.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딱 5초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손을 뻗어 딸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딸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순자 씨는 그날 밤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 말 안 했는데 애가 고맙다더라. 이제야 알겠네. 위로란 게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주는 거라는 걸. 6번째, 지적당했을 때의 5초, 자존심보다 관계를 선택하다. 누군가가 당신의 실수나 단점을 건드릴 때 당신의 뇌는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건 내가 하자고 한 게 아니잖아. 아니, 그건 상황이 좀 달랐지.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잖아. 이 반박들이 당신의 입에서 튀어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도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이미지와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외부의 지적이 충돌하면서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방어에 들어갑니다.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상황을 잘못 봐서 남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박이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지 우리는 대화가 끝난 후에야 깨닫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동과학자 엘리자베스 뉴먼 박사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나의 실수를 지적하는 피드백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반응을 쓰게 했습니다. 그룹 1, 피드백을 보고 즉시 반응을 쓰기. 그룹 2, 5초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반응 쓰기.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즉시 반응한 그룹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건 내 책임만은 아니다. 상대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 나도 그땐 상황이 안 좋았다. 결국 책임 회피성 반응이었습니다. 지적받자마자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 5초간 침묵한 그룹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듣기 불편했지만 맞는 말이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 다음엔 조심하겠다. 수용적이고 성찰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같은 지적을 받았는데도 5초라는 짧은 시간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5초의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 산타야는 말했습니다. 방언은 나를 지키지 못한다. 정직한 침묵만이 나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든다. 순자 씨는 요즘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거실이 조금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퇴근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낮에 이불은 좀 개두었으면 좋겠어요. 손님 오면 저희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순자 씨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애들 봐주고 청소기도 돌렸는데 이불 하나 안 됐다고 뭐라 그래. 혀끝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그 말은 좀 너무하잖아. 그 말이 터져 나오기 직전 그날따라 순자 씨는 5초를 참았습니다. 물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말을 좀 예쁘게 못했네. 엄마 덕분에 얼마나 편하게 애들 맡기고 나가는데 정말 죄송해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이불을 개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말 안 하길 잘했다. 그 침묵 하나가 우리 사이를 지켜줬네. 여기까지 우리는 침묵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다른 한쪽도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결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준 직원, 아침마다 말없이 현관을 쓸고 가는 경비원 여러분, 날 추울까봐 조용히 핫팩을 건넨 옆자리 동료, 약국에서 처방전을 천천히 읽어주던 약사, 버스에서 흔들리는 나를 살짝 잡아준 이름 모를 손길, 그때 여러분은 말하셨나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우리는 속으로는 수없이 말합니다. 참 친절하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마음이 따뜻해진다. 하지만 입은 닫혀 있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감정은 반드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듣는 사람을 살립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직접 만나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한 사람보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더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라는 걸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말은 듣는 사람의 존재를 회복시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되살리는 단 하나의 말이 감사입니다. 철학자 롤랑은 말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순자 씨는 요즘 마을 도서관 봉사를 나갑니다. 책 정리하고 반납 안내하고 분리수거까지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몸을 보냅니다. 어느 날 조용히 책을 읽던 70대 어르신이 퇴근 시간쯤 순자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덕분에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공간이 참 따뜻하네요. 그 짧은 말에 순자 씨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내가 그냥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채우는 사람이구나. 감사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먼저 감사는 하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듣는 사람보다 말한 사람이 더 따뜻해진다는 점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받은 도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그 감정이 여러분을 채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면 제발 그 말 생각하지 말고 말하세요. 늘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좋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야 할 말 두 번째, 미안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모르고 지나쳐 버리고 알고도 모른 척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완벽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과할 줄 알아서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사과를 제일 늦게 합니다. 때로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건넬 수 없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시러큐스 대학의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매우 충격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친구, 가족,
연인을 대상으로 그때 가장 후회되는 한마디를 조사한 겁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이 그때 사과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늦었고 그 침묵이 관계를 끝내버렸다고요?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는 말 하나를 못해서 30년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이런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친구와의 말다툼, 순자 씨는 서운했던 말을 뱉었고 친구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이야기. 그 친구는 가족 간 일로 힘들어서 많이 예민했대요. 사실 그날도 병원에서 검사받고 오던 길이었다더라고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됐던 말. 내가 어제는 좀 지나쳤지. 미안해. 그 한마디가 없어서 참 소중했던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사과는 자존심을 굽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못한 건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먼저 말하면 내가 약해 보일까봐 그런데요. 그 생각을 하는 사이 사람은 멀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로서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한다. 그 한마디는 사랑보다 더 큰 회복을 만든다. 사과는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럽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그 말 지금 전해야 합니다. 그땐 내가 좀 예민했어. 미안해요. 그 말 상처였을 거예요. 내가 너무 내 감정만 생각했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고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며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세웁니다. 반드시 말해야 할 말, 세 번째,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이 세 글자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가족이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연인이니까 당연히 느끼겠지. 친구 사이에선 좀 오글거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선 더 어색하고 그래서 우린 결국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을 가장 적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전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의 불일치가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도 그걸 말로 꺼내지 않으면 상대는 느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나 봐. 내가 필요 없나 봐. 예전 같지 않네. 사랑이 식었나 봐. 심리학자 게리 제프먼은 말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상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줄까? 이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서운함이 계속되면 오해로 변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필요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 관계의 끝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기고 그때 가서야 후회도 너무 늦게 됩니다. 순자 씨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구나.
남편이었습니다. 고된 삶의 굴곡을 함께 견디고 아이들을 키우고 아파도 내색 못하고 조용히 늙어가는 사람. 그런데 늘 투덜거렸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어? 나한테 신경은 쓰는 거야. 뭘 같이 해도 재미가 없어. 그날따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내려 순자 씨 앞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나 당신 사랑해. 예전에도 지금도 말은 못했지만 난 진짜 당신 많이 아꼈어.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그냥 컵을 든 채 입꼬리만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그 표정을 순자 씨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사랑받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말조차 건넬 수 없는 날이 불쑥 찾아옵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사람, 멀어진 친구에게 따뜻하게 말 한 번 못 건넨 걸 되돌아보는 사람, 같이 사는 배우자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매일 얼굴만 마주하는 사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늘 곁에 있지는 않다는 걸,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는 걸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한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해요. 마음속으로는 늘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로도 전할게요. 고마워요. 정말 이 말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 해도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이 세 글자는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말은 때로는 멈춰야 하고 때로는 용기 내어 전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땐 5초의 침묵이 당신을 지킵니다. 누군가 말할 때는 5초의 기다림이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선 5초의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지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땐 5초의 멈춤이 상대를 살립니다. 감정을 나눌 땐 5초의 침묵이 진정한 공감을 만듭니다. 지적을 받을 땐 5초의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지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맙습니다는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는 절대 늦추지 마세요. 사랑합니다는 절대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담아둔 말이 있다면 꼭 오늘 그 한마디 꺼내보세요. 우리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평생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침묵이,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계속 말하고 적절히 침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